상위 1%가 아닌 99% 아이들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젝트,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 진로가 혹시 등급, 점수 혹은 입시 앞에서 혹시 머뭇거린 적이 있나요? 이때가 바로 꿈이 진로로 전환되어야 하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4가지 이야기로 그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내 아이의 꿈의 목록 포트폴리오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진로라는 부분에 대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2009년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입학사정관제라는 새로운 평가 입시 제도가 도입된 해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많은 입시와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라는 부분에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증빙 서류로 등장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저에게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공부 과제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엄마로서 이런 공부와 준비를 하다 보면 저희 아이에게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4년 정도 준비해서 2013년도에 책을 출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진로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많은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아이에 대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추상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 아이가 뭔가 좀 리더십을 가진 전문가로 성장했으면 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는 아마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한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체감을 가지며 자기가 공부한 분야, 자기가 집중하는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생각을 설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꿈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 교실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많이 가장 들었던 얘기들이 기억이 나는데,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열정적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정직하고 성실한 아이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매력이 발산되는 그런 것들이 진로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모님의 마음과는 달리 친구들의 아이나 부모님의 친구 아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들은 그렇게 품었던 마음들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뭔가 더 나은 게 없나라는 기대를 하고 비교를 하면서 뭔가 좌절과 포기 내지는 굉장히 큰 실망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 1% 아이들이 아닌 상위 1%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받고 늘 비교당할 수 있는 99%의 아이들에게 강점과 꿈 그리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의 손가락, 발가락을 만지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내 아이로 태어났구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보내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입시라는 것들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나의 처음의 마음들이 많이 변질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도 부모로서 그동안 우리 아이에게 혹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가 앞으로 어떠한 생각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같이 나누고 제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앞서 제 이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교육학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 굉장히 큰 저한테는 좋았던 그런 경험으로 기억되는데요. 여러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처음 강의를 갔던 곳이 전문대학 야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받았던 그 어떤 가장 큰 인상은, 아, 정말 공부가 하고 싶다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을 끝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동안 편하게 공부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직을 하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아,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교육학과를 나왔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교육학과를 가다 보니 늘 내가 선생님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정말 내 꿈이다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경인교대 수업을 하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았던 부분은, 선생님이 되지만 과연 내가 초등이 적합한지 아니면 중고등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도 학생들의 진로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선택지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체대라는 곳에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체육을 입시로 준비하고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학생들의 준비 과정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죠. 공부가 가장 쉬웠다고. 저는 그 말을 그렇게 동의하지 못했는데 그때 좀 동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직을 하면서 하나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제가 뭔가 칭찬을 해주면 학생들이 그런 말 합니다. 학교에서 칭찬을 받아본 게 되게 처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는 의과대학에 입시한 학생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좋은 어떤 학습력으로 합격을 하고 대학을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의대라는 곳에 입학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세부 전공이나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준비되지 않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정도 진로 코칭 상담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면서 저희 기관에 방문하신 부모님들 내지는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어떤 이유로 이곳에 방문하게 됐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꼭 드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한 9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거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얘기 중에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도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입시를 앞두고 옵니다. 의외로 가장 많았던 경우가 최근에는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예전에 저를 돌이켜보면 대학 입시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보다 낮은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가지고 찾아오신 부모님과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때는 주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마치고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공이나 학과 진로를 정했는데 과연 이게 정말 잘 정했는지 궁금할 때도 찾아오셨습니다. 가끔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열심히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한다거나 친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아이가 학교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 한다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의 격려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꿈이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듣고 싶을 때도 오셨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그다음에 이게 과연 미래에 적합한지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실 때 진로 코칭 상담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보호자로서 뭔가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과정들을 제공하고 싶어서 주로 진로 코칭을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4가지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과 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꿈과 진로는 되게 동등한 언어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의 약간의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은 한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꿈은 미완성이라는 부분으로 인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절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진로라는 거는 그 꿈을 향해 때로는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겠죠. 꿈을 사전의 의미로 찾아보면 잠이 든 상황에서 나는 소리나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합니다. 고대에서는 신의 계시라고도 하고 근대에서는 무의식에 대한 도출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꿈이라는 게 우리한테 왜 필요하고 사람들은 왜 꿈을 가지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이나 아니면 아이가 뭔가를 하다가 갑자기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본인이 마음에 드는 꿈을 얘기하면 굉장히 환호해 주시지만 본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본인이 판단을 하셨을 때 아이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꿈에 대해서 지나쳐 버리거나 묵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달리기 선수를 하겠다고 집에 와서 매일 그 스타트 연습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1학년이기도 해서 그냥 귀엽다 정도로 지나가다가 그게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달리기 선수보다는 체육 선생님이 좀 좋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엄마 난 선생님 싫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다시 생각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초등 3학년 때부터는 아이가 학기 초에 저한테 엄마 나 뭐 하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너가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그냥 엄마 시키는 거 할래 그게 편할 것 같아 어차피 또 바꿔야 되잖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은 중고등학교의 아이에 있어서 꿈에 대한 생각을 좌절시켰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체육을 전공하거나 달리기에 대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그 당시 좋아했던 부분을 제가 무시했던 부분은 지금도 굉장히 큰 후회로 남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로라는 거는 꿈을 향해 가는 하나의 차근차근 세워야 되는 계획이자 그것들은 그 과정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로는 아이들에게 진로를 찾아가라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보호자와 교육자 때로는 부모님이 도움을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은 결국 미완성이고 그 다음에 진로는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문해 창작과로 입시 방향을 정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굉장히 명료해 보이고 그 꿈이 굉장히 분명해서 학생에 대한 신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꿈을 가진 또 다른 학생은 저는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제가 쓴 책을 누군가가 영화로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양한 장르의 책도 읽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저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모두 다 자신의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결국 그 꿈을 통해서 어떤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싶은지,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지까지를 조금 더 대화를 나눠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을 했던 어떤 학생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 학생은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는데 과학자가 된다고 하고, 그 학생도 굉장히 학습력도 좋았고 부모님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한테 몇 가지 질문과 얘기를 더 나누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되고 싶어? 라고 했더니 한국 최고의 로봇인 휴보를 개발하고 군사력 로봇인 로페즈라는 로봇을 개발한 오준호 박사님 같은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밥도 잘 먹고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자라는 꿈을 가진 아이이지만 저는 그때 아이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었냐면, 이 아이에게 과학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과학자로서 어떤 개인의 과학적인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자신감들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성장했는지 되게 궁금하고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과학자라는 꿈을 가진 아이들이 제 꿈은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체험활동도 시키고 관련된 책들도 익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과학고를 진학시켜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갑자기 학습에 열을 올리시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든 아니면 어떤 꿈이든 부모님들이 과연 우리 아이의 모습이나 강점이 과학자로서 어울릴까, 그리고 과학자가 되기 위해선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차분히 생각하면서 서두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과학자를 하겠다고 해서 과학자로 성장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흔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 내가 꾸었던 꿈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나의 마음에 들어있던 이야기들을 부모님과 선생님과 나눌 수 있다면 아이들은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신들에 대한 자존감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진로는 정했는데 그 학과를 진학하기에는 성적이 안 됩니다. 진로를 바꿔야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진로 코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참 안쓰럽기도 하고, 학생의 불안한 표정과 부모님의 허탈한 표정을 보면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거는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학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대학 입시가 최종의 목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진로를 가기 위한 이 학과가 무조건적인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일단 드립니다.
진로라는 거는 아이들의 강점이나 약점을 고려해서 정하는 거지만 진학은 현실적인 과제죠. 성적도 관리해야 되고 학습적인 동기도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상급 학교 진학에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들이 준비돼야 되죠. 그리고 요즘은 학생들끼리의 교우 활동이나 선생님과의 관계,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변수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진학은 단순히 내가 진로를 꿈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로를 진학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포기하거나 바꾸는 모습들은 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우선 진학이란 부분의 현실적인 과제를 풀 수 있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진로에 대해서는 대학원 진학이나 아니면 대학 이후에 복수 전공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나마 저희 우리나라 학교의 제도에서 보면 초등학교는 꿈과 진로에 있어서는 조금 낭만적인 시기인 것 같아요.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아니면 진로에 대한 구체성이 없더라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제공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가 도입이 되면서 중학교 시기부터 공식적으로 진로에 대한 탐색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요즘은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가 세운 진로가 해당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가 힘들어 고민해서 진로를 정했는데 진학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하다라고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로를 빨리 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일 내지는 아주 현명한 판단이나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끔은 저같이 교육을 하거나 이런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좌절시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혹시 내가 원하는 진로에 근거한 학과를 가지 못하더라도 정말 아닌 학과, 예를 들면 나의 진로와 전혀 무관하거나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학과를 가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 정도로 진학에 대한 루트를 찾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은 뉴스에서 2024년에 대학 입시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학교생활부 종합전형, 학종이라고 하죠.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 대중들한테 너무 알려졌던 학종의 대표적인 입시 자료인 자기소개서가 사라진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입시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